안녕하세요.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영신입니다. 이번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이 공동으로 기획, 제작한 교육상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립광주박물관 브랜드는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의 거점입니다. 그래서 교육상자 주제를 도자기로 정하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도자기 교육상자는 도자기 제작, 관찰과 감상, 도자기 쓰임, 도자기 교류 이렇게 크게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나 어른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우리 도자기에 대해 알아보고 자율 체험이 가능한 핸즈온과 디지털 인터랙티브가 결합된 교구제입니다. 오늘은 우리 광주 어린이박물관학교 3명의 친구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친구들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연제초등학교 4학년 지우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동초등학교 4학년 나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백초 4학년 문혜령입니다. 네,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교육상자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교육상자는 도자기 제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자기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기 영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제작할 때 정말 다양한 기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기법들을 실제 구현하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덤벙기법, 귀얇기법, 인화기법, 박지기법, 상강기법, 조화기법, 철화기법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친구들은 어떤 기법이 궁금한가요? 박지기법이요. 박지기법이요? 박지기법은 분청토로 형태를 빚고 그릇 전체에 백토를 바르고 또 넣고 싶은 무늬를 그려요. 원하는 무늬 이외의 배경 부분에 백토를 긁어내고 그 위에 투명한 회청색의 유약을 발라 문양을 나타내는 방법이랍니다. 박지기법이 많이 보이는 가마터는 광주 충효동, 전남 공 운대리, 전북 보안 우동리 등으로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흙, 청자토, 분청토, 백자토가 들어 있습니다. 청자토로 도자기를 빚고 처벌구이를 하면은 이런 질감이 나와요. 친구들 만져볼까요? 여기 동화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재벌구이를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선생님, 근데 왼쪽이랑 오른쪽이 색이랑 질감이 달라요? 잘 봤어요. 왼쪽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것, 오른쪽은 유약을 바르고 구운 것이랍니다. 유약을 바르면 도자기가 더 반짝반짝 윤이 나고 단단해져요. 여기 분청토도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이 색이 달라요. 맞아요. 유약을 바르지 않는 부분은 거친 느낌이 나고 유약을 바른 쪽은 반질반질한 느낌이 나죠. 이건 분청토로 도자기를 빚고 철화 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재벌구이 한 것이랍니다. 그럼 이건 백작도로 도자기를 빚고 코발트 안료로 그림을 그려서 구운 거네요. 그렇죠. 어떤 흙을 사용하고 어떤 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어떤 유약을 바르냐에 따라서 그 도자기의 색감과 질감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 서랍을 열어볼까요? 이 서랍 안에는 도자기를 제작할 때 쓰이는 다양한 도구들이 들어있어요. 이건 뭘까요? 흙을 자르는 데 쓰는 도구예요. 오, 그러면 이름이 뭘까? 자르게? 자르게? 우와, 이건 도자기 모양을 만들기 전에 흙덩이를 자르거나 도자기를 다 빚은 다음에 물레에서 그 도자기를 떼어낼 때 쓰는 흙줄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도구들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기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디지털로 도자기를 성형해 볼 수 있어요. 립모션 센서를 이용해서 원하는 대로 도자기 모양을 만들 수 있답니다. 여기에 손을 올려놓으면 화면에 손이 나오죠? 흙덩이를 잡아서 아래 물레에 올려놓고 안으로, 바깥으로, 위로, 아래로 원하는 모양을 잡아보세요. 모양을 다 잡았다면 이제 가마에 구워주세요.
위에 있는 장작을 하나씩 잡아서 아래에 놓아주세요. 장작을 더 넣을수록 온도가 높아져서 도자기가 잘 구워진답니다. 두 번째 교육상자는 도자기 감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터치스크린 키오스크에서 도자기의 형태, 색, 무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친구들은 어떤 도자기를 만들고 싶나요? 한번 골라보세요. 우연이는 어떤 걸 고르고 싶어? 저는 청자예요. 누리는 어떤 무늬를 고를까? 저는 행복의 상징인 모란이요. 혜령이는 어떤 모양을 고르고 싶어? 저는 이 매병이요. 그럼 순서대로 여기에 붙여볼까? 청자, 모란무늬, 매병. 청자, 모란무늬, 무늬, 매병. 자, 그럼 친구들이 고른 것을 여기에 하나씩 걸어볼까요? 청자, 모란무늬, 매병.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면 친구들이 만든 게 완성됐어요. 도자기는 이렇게 흙, 무늬, 모양에 따라서 그 이름이 지어지게 된답니다. 여기 서랍을 열면 체험용 활동지가 들어있어요. 매병, 병, 항아리. 이 세 가지 중에서 원하는 활동지를 하나씩 골라볼까요? 먼저 활동지 안쪽에 바탕색을 칠해주세요. 다음 여기 필름에 원하는 무늬를 그려주세요. 바탕색을 칠한 곳 위에 필름을 얹어주고 이렇게 활동지를 접어주면 친구만의 도자기 액자 완성! 친구들의 도자기 액자 마음에 드나요? 세 번째 교육상자는 도자기 쓰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어느 시대를 나타내는 그림일까요? 현대. 옛날, 조선 시대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네, 이 그림은 한 시대만 나타내는 그림이 아니에요. 여기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고 있는 선사인의 모습도 보이고 도자기 세라믹이 사용되는 반도체 모습도 보이죠? 아주 먼 옛날 정착 생활을 시작한 선사시대 인류가 만든 최초의 토기부터 21세기 첨단 기술이 집약된 우주선에 부착되는 네화 타일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 도자기가 쓰이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랍니다. 그림 속에 어떤 도자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도자기를 찾아볼까요? 필통, 주전자, 항아리. 빗살무늬 토기가 숨어져 있어요. 여기에 그림 속에 있는 도자기 자석이 있어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도자기를 붙여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선생님, 근데 이건 뭐예요? 아, 이건 고려시대에 사용했던 청자, 배 모양 변기예요. 옛 사람이 현대 우리들이 사용하는 변기를 보면서 자기가 썼던 변기를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한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선생님, 근데 왜 이빨이 도자기예요? 이건 우리 진짜 이빨이 아니라 치과에서 쓰는 인공치아예요. 우리 인체에 무해한 재료인 도자기로 인공치아를 만들어서 입 속에 심어주는 것이랍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은 옛사람은 도자기로 만든 잔을 들고 있고 여기 현대 사람은 도자기로 만든 머그컵을 들고 있어요. 서로 짠 하면서 과거와 현대가 함께 만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여기 우주선도 있어요. 누리호인가? 네, 우주선 맞아요. 얼마 전에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죠? 우주선이 지구 밖으로 나갈 때 대기권을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되는데 우주선이 초고속으로 대기 속을 날면 우주선 앞면이 공기가 급격히 압축되면서 온도가 아주 높아지게 된답니다. 그렇게 높은 고온을 견딜 수 있는 게 뭘까요? 도자기요. 맞아요. 바로 도자기. 그래서 도자기로 네화 타일을 만들어서 우주선 표면에 붙여요. 또 궁금한 게 있나요? 이거요. 이건 애자라고 하는데 전선을 전봇대나 철탑에 고정할 때 쓰는 물건이에요.
도자기가 아주 높은 전류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자로도 쓰일 수 있지요. 도자기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이 도자기는 무슨 도자기일까요? 신화해저 문화재? 맞아요. 이건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청자 모란무늬 꽃병이에요. 네 번째 교육상자는 도자기 교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핸들을 돌리면 위에 그림이 바뀌어 나타나게 됩니다. 바다를 건넌 도자기의 항로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먼저 이 그림은 신안선의 항로입니다. 중국에서 일본을 향해 가던 배가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신안선에서는 2만 여점에 달하는 도자기가 발견되었어요. 다음 그림은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주요 항로입니다. 이 항로로 아시아의 도자기가 유럽으로 전해지고 그 영향을 받은 유럽의 도자기가 아시아로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이 화면에서는 두 가지 영상 중에 선택해서 볼 수 있어요. 도자기 발생과 교류의 역사, 동아시아의 도자기 교류 영상입니다. 영상의 자세한 내용은 도자기 교육상자나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 전시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자기 여행을 오토마타로 알아볼 수 있어요. 여기 버튼을 누르고 이 구름을 볼까요? 자, 도자기 구슬이 올라가고 여기 구름이 딸깍 움직이면 도자기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도자기는 어디에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중국이요. 맞아요. 중국에서 처음 도자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전해져요. 우리나라는 언제 도자기가 만들어졌어요? 11세기경 우리 고려에서도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때 세계에 유일무이한 아름다운 색을 지닌 고려 청자가 만들어졌답니다. 이건 뭐예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의 도공들이 일본에서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기술이 일본에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 후 일본에서 화려한 색감을 지닌 도자기들을 만들어요. 배가 움직여요. 대항해 시대에 중국과 일본에서 도자기를 유럽으로 수출하게 되었답니다. 아시아의 도자기들은 유럽에서 아주 인기가 높았답니다. 유럽에서도 1709년 독일 마이센에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와우! 우와, 예쁘다. 우와, 신기해! 굉장히 화려하죠? 도자기는 각 나라와 지역마다 다른 모습을 보인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자기가 열기구를 타고 슝 오면 우리 주변에 항상 도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답니다. 오늘 교육상자로 떠나는 도자기 여행 즐거웠나요? 네. 도자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돼서 좋았어요. 엄마랑 아빠랑 다시 와서 또 해볼 거예요. 재밌었어요. 도자기가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어요. 그래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도자기 여행을 떠나서 정말 즐거웠답니다. 우리 국립광주박물관에 오셔서 교육상자로 도자기를 탐색해 보기도 하고 실제 전시실에 가셔서 문화재를 보면서 도자기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그런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기서 잠깐! 국립광주박물관에는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체험 놀이터 뮤지엄 온 플레이 MOP가 있어요. 희고 둥근 다랑아리 형태의 가상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면 타레쌓기처럼 위로 올라가면서 각 방마다 도자기 관련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도자기는 어떻게 만들까? 찾아봐 옛 그림 속 도자기, 너와 내가 그리는 도자기, 흙의 도자기를 맞춰요. 도자기는 어떻게 쓸까? 바다에서 건진 문화재,
항해하는 무역선이 있답니다. 도자기는 어떻게 만들까에서는 흙을 빚으면서 형태를 만들어 초벌을 하고 원하는 무늬를 넣어 재벌을 하면서 도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갤러리에 본인이 만든 도자기를 전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도자기도 감상하면서 다양한 시각을 넓힐 수 있게 됩니다. 찾아봐 옛 그림 속 도자기에서는 두 그림을 비교하면서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봅니다. 마치 틀린 그림 찾기를 하듯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옛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고 옛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도자기가 어떻게 쓰였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와 내가 그리는 도자기에서는 도자기 속에 표현된 다양한 무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카테고리에 맞춰 나만의 방법으로 도자기를 꾸미고 전시할 수 있는데요. 참여자들이 직접 그린 도자기들은 온라인 수장고에 모여지고 3차원으로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흘기 조각 도자기를 맞춰요에서는 흩어진 도자기 조각들이 나옵니다. 이리저리 돌려가며 높이와 각도를 조정하면서 차분하게 도자기 조각들을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도자기의 형태와 도자기에 담긴 무늬를 보면서 이 도자기가 어떻게 쓰였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도자기는 어떻게 쓸까에서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도자기가 쓰이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쓰임에 맞는 도자기를 찾는 과정을 통해 왜 이런 도자기가 만들어졌는지 생각하고 우리 생활 곳곳에 다양한 도자기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다에서 건진 문화재에서는 바다에 빠진 문화재를 건져볼 수 있습니다. 수중 발굴을 직접 체험할 수는 없지만 마치 인형 뽑기 하듯 바닷속에서 문화재를 건져 올리며 어떤 문화재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찾은 문화재들을 포켓몬 도감처럼 보관할 수도 있답니다. 항해하는 무역선에서는 직접 날씨와 시간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신안선을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700년 전 중국에서 일본을 향해 가던 배는 어떤 날씨 속에 항해하고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맑은 날, 흐린 날, 비가 오는 날, 밝은 오후, 어두운 밤, 현재 날씨 등 인터랙티브로 기상 상황을 조작해보는 체험도 흥미롭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 MOP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 문화를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쉽고 간단한 게임과 인터랙티브 체험으로 우리 문화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QR코드를 찍거나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